반갑습니다. 네, 강덕도입니다. 멀리서 주말 반납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먼저 걱정이네요.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뭐 제가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 그 과정을 시작하는 날인데 첫째 날에 이게 왜 필요하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또 향후의 확장성이 어떻게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희소성이 좋잖아요. 그죠? 그 희소성이 좋아서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 이 사람 자꾸 많아지면 내 값이 떨어져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특히 뭐 1+1로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죠? 장 보러 갈 때 항상 1+1을 하시라고. 맞습니다. 네, 저는 늘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 오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는 뭐 대충 이런 거 얘기 좀 하고 물론 뭐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또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네? 이제 좀 나이 들은 얘기 좀 하는데 미리 알고 나면은 훨씬 몸에 이로워요, 그죠? 네, 이런 얘기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고 있죠? 예, 들어가겠습니다. 뭐 영상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지금 잘 안 나와가지고 105살 그런 할아버지도 김정리 할아버지도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원석 교수는 원래 106세더라고. 이런 분도 작년에 뭐 105살에 책을 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러는 그런 분들이 흔합니다. 또 엊그제 한성기 씨나 뭐 송도순 씨 같은 분은 70대에 이제 돌아가셨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이순재 씨는 9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철도에 처음 들어갈 때 8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대부분 70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대수롭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게 삶의 주기가 엄청 길어져가지고 최근에는 대부분 90대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한 2년 전인데요. 73년생이에요. 그분을 이제 취업시켜 드렸어요. 실제는 본인이 35년생이니까 원래 90이죠, 그죠? 요번에 해가지고 노비아가 내가 시켜줬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물론 뭐 비상근이에요. 근무하지 않고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수천만 원하고 필요할 때만 이제 가시고 그러는데 거의 안 간다고 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봉급이 딱 들어오면 나한테 전화를 딱 해요. 만 대표 고맙네. 봉급 들어왔어. 사실은 이분은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연금을 타도 지방에 있어가지고 크게 살기 어렵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는 연금을 절반 타고 절반 일시금 타고 이런 거 많아요. 그렇게 타가지고 한 150만 원밖에 못 하고 있더라고. 공무원 연금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40만 원에 계약을 해줬는데 그래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이제 국민
건강보험까지 해결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분은 제가 이제 GTX-A하고 공정차량기지에서 비상주 감리를 했는데 그때 우리 단장님이세요. 그때 81세였어요.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대구지에 근무하고 계시는 다른 데 가가지고 현역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전기만 가능할 거다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내가 데이터를 2021년도까지 했는데 엊그제 찾아보니까 24년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로나 기간이 돼가지고 이 평균 수명이 오르지 않았어 보니까 롯데가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요거 20년도나 24년도 약간 비슷한데 그래도 계속 보십시오. 이거 70년대에는 평균이 62세 정도 되는데 2000년도면 75세 이런데 지금 현재 33세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대 수명이지만은 실제로는 보니까 평균 수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죽은 사람까지 다 포함된 이게 평균 수명이니까 엄청 높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60대인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이거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니까 거의 뭐 100세 가까이 살아가겠더라고요. 여기다 40년 정도 넣으니까 98.7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이게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모든 구조가 의료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나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퇴직하기 전에 이제 뭐 생애 3단계 이런 교육을 많이 갔는데 그전에만 해도 이게 생애 60세까지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거의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게 60대 지나가가지고 또 경제생활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살까? 요게 이제 마지막 80세 넘어가면은 이제 진짜 은퇴의 나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70세까지 일할 때, 80세까지 일할 때, 그 이후에도 계속 100살까지 돈을 벌고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는데 지금 이제 전기에 근무했던 분들, 기술자로 근무했던 분들은 여기 가능한데 이제 현재 60세에 넘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조금 한 단계씩 조금 딜레이 되겠죠. 그런 방법을 고려를 좀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예전에 여기 포항에 이제 함순복 아주머니들하고 이분이 장사가 사실은 안 됐대요. 약간 이제 음식점을 했는데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소매기 등을 그걸 기술을 익혔대요, 자기가. 그랬는데 그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여기 포항 아줌마집에 가자고 소맥 아줌마집에 가자고 그 정도로 유행을 했어요. 일본에도 뭐 방송 때 출연하고 우리나라도 종편에 나오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어쩌면은 기술이거든, 그죠? 근데 기술이 그렇게 밥 먹여 살리는 그런 꼴인데 내가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효자는요 본인이 만들어야 되지 아버지가 만들어줘야지 아들이 효자를 만드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돈이 나오는 구조면요 아들이 자동으로 효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우리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 마찬가지인데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은 불효 만듭니다. 애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먹겠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세야 그게 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오래 사는 건 절대 좋아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자격이나 이런 센스가 있어가지고 돈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오래 살래야 아버지가 돈을 벌면 뭐합니까? 다 자식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용돈도 받아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개념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연금을 많이 받는 아버지나 자격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자식들이 효자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시험 공부를 하려고 그래. 전기기능사? 그건 시작이고 최종은 전기기사 자격증이야. 그 전기기사 자격증 가면은 취업이 쉽게 되는데 근데 드라마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갔는데 이걸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너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65살이라면 5살이야. 60까지 살아온 생애는 전생사로 한 페이지 넘겨버리잖아요. 아시겠어요? 60살 이전에 살아왔던 생애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15살 아이 오늘 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60부터 시작이라고. 그 말씀이 나는 상당히 공감이 많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6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뭐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러면 아직까지 안 태어난 거예요, 그죠? 50세 아까에서 안 태어난 거야. 아직까지는. 제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 철도공사에서 38년 근무했어요. 대학까지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요 철도 전문 엔지뱅크하고 엔지니어링 회사에 적을 두고 있고 뭐 하는 게 좀 많아요. 이것저것. 이제 뭐 경제신문에 뭐 요거도 좀 연재도 좀 하고 있고 유지보수도 내가 한 3건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됐어요. 아까 먼저 오신 저기 분도 전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기를 하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 전기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몰랐어요. 하고 나니까 우리 뭐또 역장님하고 뭐 나 본부장하고 이런 분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공부 다시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퇴직하기 전에 역장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기술자는 역장을 못하거든. 모든 사람들이 내보고 묻는 거야. 내 친구들이 야 너 어디 역장하냐? 뭐 그럼 나는 역장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부산에서 본부장 안 된 내가 이틀 전에 나 역장 좀 하겠어 이렇게 하라더라고. 그래서 부산역에 1일 역장을 했어. 명예 역장을.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래서 요 사진을 그 명예 역장 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계지 기념표 내전에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집에 갖다 놔 거야. 그 역장이 그래도 그 소원을 내가 이루고 와가지고 저는 뭐 한을 풀었는데 이제 요즘 뭐냐 이러면은 역장하고 나니 보세요. 이게 역장하고 본부장했던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이 철도전기 신호 기능사 딴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다 따고 갔어요. 그래서 취직하고 지금 다 뭐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작년에는 거의 한 100명 정도 합격을 했는데 물론 뭐 내한테 안 배운 사람도 좀 있긴 한데 많아요. 지난주 뭐 철도 신호 그 홈페이지에 방창훈 씨하고 송재호 씨하고 둘이 그 신호 새로운 신호인 소개하는데 둘이 나왔더라고요. 방창훈 본부장은 퇴직하자마자 전기 기능사부터 따가지고 지금 뭐 고급 기술자가 됐더라고요. 송재호 씨도 이제 내 얘기 좀 드릴 건데 이분은 퇴직하자마자 딱
그냥 저 충남 인력개발원 6개월짜리 그걸 했어. 그리고 기능사를 따가지고 아파트, 빌딩, 뭐 건물 관리 이런 거를 하다가 내한테 늦게 왔어. 3년 후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철도에 보내 해가지고 신호협회 교육받고 작년에 이걸 따긴 했어. 그래서 철도 지금 현재 감리를 하고 있어요. 김병천 씨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윤병용 씨가 오늘 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1시간 끝나고 둘째 시간에 잠깐 한 20분 얘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 내 말을 참 잘 들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단계를 이렇게 밟고 있어.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좀 헤매더라고 보니까. 24년도에 요걸 따고 기능사를 따고 그해 9월에 우송대학교 석사과정을 들어갔어. 석사과정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이분이 퇴직하기 전에 코레일테크에 감사실장도 가 있었어. 그 코레일테크라는 게 누군가 자회사인데 저도 거기 근무를 했지만은 거기에 원래 작년 하반기에 공무직이라고 있어요. 그냥 무기계약직,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속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는 그런 무기계약직에 합격을 했어요. 나도 몰랐어요. 여기서 내가 근무하려 했더니 뭐 와가지고 며칠 나오고 뭐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시 계급이 높은 사람을 데리고 근무하기는 힘들구나. 이 사람도 방근달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를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말았는데 그래서 서해선 신호 공무직으로 갔는데 난 몰라서 처음에 한 4개월 후에 내한테 왔어요. 그거 너무한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어떻게 출퇴근하냐. 거기다 방을 얻고 여기 있는 방은 비워놓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거든. 그래서 지금 서해선에 이번에 직원들을 다 투입하는 바람에 거기 나와가지고 충북선으로 옮겼어. 그 얘기를 아마 해드릴 거야. 이 도로에 가보면 이 마네킹들이 이런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요즘은 어지간한 이제 식당에도 이렇게 서빙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 좀 한편은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뭐 요거 내가 적어놨는데 코레일톡 같은 데도요, 이게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이제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매표 직원도 다 없애버리고, 뭐 7788 안내센터도 다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하이패스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 하나가 생길수록 그게 한 창구 운영하려면 어떻게 24시간 하려면 최소한 3명이 근무하잖아요. 그 3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편리한 도구가 나올수록 없어져요. 저도 요즘 요거 이제 챗GPT를 쓰고 있는데 유료 가입을 시켜가지고 글을 써요. 예전에 내가 이천자 하나 쓰려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좀 다듬으려고 그러면 2시간. 근데 요즘도 그래 안 걸려. 한 30분이면 써. 기본을 이제 탁탁탁탁 써가지고 딱 넣어요. 그래서 넣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한번 딱 걸러줘. 그러면 내가 요거를 1800자로 고쳐달라 하면 1800자를 딱 나와. 그리고 내가 다시 이제 요 가운데 요걸 수정해달라, 요걸 좀 잘못해서 수정해달라, 요걸 멘트를 딱 넣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딱 나와요. 그래서 30분에서 한 40분이면은 하나의 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칼럼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요즘은요 뭐를 고쳤다라고 딱 나와. 요거를 고쳤다라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잘 못 쓰지만 글을 쓰면 꼭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든요. 내가 부산에 있을 때는 그 본부장 비서실에 있던 여직원한테 항상 보여주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는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줄 데 없으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보여줘가지고 좀 어색한데 오탈자나 좀 보고 이랬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다 이렇게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요, 깨도 부르지도 않고 365일 혼자 일하는 거. 이게 180만원.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60만원밖에 안 해요. 인건비가 그렇게 인건보다 싸다는 거예요. 이번 지난번에 내가 어디 진주 쪽 갔다 오다 보니까 도로 이거 안내 표지 이걸 그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임시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게 또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딱 이게 와가지고 딱 이렇게 펼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세월이. 작년에 추석에 지나가 연휴 때 내가 일본을 갔어요. 우리 여기 박진우 씨 있는데 그 장모님 하는데 이제 일본을 여기 갔는데 여기 가니까 이제 아소산 그 하산 지역 거기에요. 아소 앞에 갔는데 일본이 이렇게 찝찝하더라고. 엄청나게 검은색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 그 앞에 가니까 요게 딱이더라고. 야, 이게 뭔가 봤더니 이동식 호텔이야. 이 밑에 밖에다 냈어요. 우리나라도 이걸 했어요. 저기 열차를 갖다 놓고 했는데 그거는 고정식이야, 사실은. 열차만 했던 뿐이지 이거는 진짜 밖에다 대가지고 언제든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필요할 때만 갖다 놓는 거야. 그 건물 짓는데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인데 경주에 좋은 호텔이 없다고 난리지겠잖아요. 뉴스에 막 나오더니 딱 이게 뜨더라고요. 영일 만에 이런 크루즈선이 딱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나인 거예요. 굳이 호텔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강산 그 관광 처음 시작할 때 거기도 나는 이 금강산에 거기 해금강 호텔이라고 했는데 거기 내가 한번 잡았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건 좀 좁았고 근데 여기는 상당히 좀 호화스러운 것 같아요. 이 그런 시대에도요 모든 게 이렇게 발전하고 자동화돼도 전기는 계속 늘어나요. 전기는 이 AI 시대도 전기는 사람이 필요로 하고 또 그 설비들을 운영하려면은 다 전기가 가. 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기 뭐 부족하다, 선로 용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철도공사에는 이제 저 호남 지방의 태양광에 있는 전기를 배터리에다 실어가지고 평택으로 보낸다고 해요. 작년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충전을 해가지고 싣고 와가지고 필요한 곳에 갖다 주겠다는 거야. 전기를 실어 나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철도에 보면은 이게 전차선 설비인데 유지보수하는 거, 신호 설비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자동화돼도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4년 됐네요. 4년 전에 중학교 2학년인데 기능사 땄더라고. 2학년 때 필기를 시험 보고 3학년 때 이제 합격을 했어요. 참, 뭐 이 친구 땄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직원 동생이야.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막 처음 시작할 텐데 인터뷰를 했는데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책을 가져오라 해서 책을 가져왔더니 책이 되게 두꺼워요. 얇은 책인데 두꺼워졌어. 어떻게 공부했나 열어보니까 문제하고 답만 놔두고 나머지는 연출지를 다 지웠어.
문제 다 배우고 문제 다 배우고. 그럼 문제만 딱 보면 답이 딱 나오도록 해놓은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은 기능사 공부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1, 2, 3, 4가 필요 없어. 문제 딱 보면 답이 오는 거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더라고. 근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그래? 근데 실기는 여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더라고. 지금 전기 공사협회가 여기 오송에 와 있어요. 거기에 서울대 뭐 연고대 나온 퇴직자들이 와서 전기기능사 공부한대요. 그만큼 이게가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 23년도에. 요건 내가 어제 찾아보니까 보세요, 대기업에 전산부장 했는데 지금 전기 안전관리 책임자로 공부하고 있다고 바꿔가지고. 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중장년층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 톱 5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게차, 굴삭기, 기능사. 여성들은 그 전기 기능사는 한 3위 정도. 요 위에 하고 좀 다르죠, 그죠? 요거는 이제 뭐 아무나 좀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옳은 기술자라면 전기 기능사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굳이 이 많은 걸 보도, 전기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이렇게 많아요. 우리 옆집에 제 친구 부인이 어느 3년 전에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이거를 막 하고 났던데 전기 기능사를 떴더라고. 내가 그때는 이런 걸 얘기하고 다닐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땄냐고 물었더니 자기 오빠가 이 전기 광주에서 전기 학원을 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이걸 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 거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기능사를 땄어. 그래서 사실은 수천만 정만 주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 그러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쪽에 이제 만료가 됐다면 다시 와서 이제 다른 회사에다가 취업을 시켜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이렇게 자격증을 따가지고 비상근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가 소개해 준 사람이 6명 돼요. 많이 있어. 대체로 보면은 자기 신랑이 전기를 공부를 하거나 관련 업체에 있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조언을 제대로 해준 거지. 다른 자격증은 좀 그렇게 할 용도가 떨어져요. 사회복지사 많이 따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가지고 우리 집사람 사회복지사를 처음에 땄는데 여기 복지관에다가 처음에 좀 두더니 그 다음에 못 두고 있더라고. 근데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뒤에 있는데 전기 기능사보다가 활용도가 더 높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철도 이러니까 여기 철도만 쓰는 줄 알아. 기사 자격증도 마찬가지. 전기 철도하고 철도 신호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를 밖에는 못하고 일반은 못하고 철도만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전기 기능사에다가 철도부까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미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거가 따는 게 엄청나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좀 있으면은 또 자세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 공부 시간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는데 60문제 나와. 지금 여기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 뭐 전기 기초라고 해놓고 요거는 뭐
실무 무슨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딱 똑같다 그러더라고. 전에하고 이름만 좀 바꿨는데 요거 조금 요것도 좀 한 문제였는데 요 문제였는데 지금 세 문제로 바뀌었어. 그래도 여기도 전기기능사 따신 분들 많아요. 전기기능사는요 18문제예요. 18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험 시간도 요거는 3시간이야. 근데 전기기능사는 뭐예요? 5시간용이에요. 그리고 전기기능사 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죠. 이게 이제 4월 달에 시험이 딱 한 번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2번 될 거예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공단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신호협회장하고 같이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한 번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좀 2번까지 좀 해달라 했더니 신호는 그래서 통과돼서 신호기사는 저기네들 기준이 있더라고. 3년 평균이 400명 이상 돼야 된대. 근데 작년에는 505명이 받고 그 전해에 360 몇 명이 받고 그 앞에는 60 몇 명이 받았어. 그러니까 평균이 안 돼. 그래서 아마 원래 한 600명 정도 보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또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요. 이게 2번, 3번이면은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격증이 많으면 절대로 안 돼. 여기 내가 안 넣는데 통신은 자격증이 엄청 많거든요. 자격 소유자가 많고 인정하는 자격증이 많고 인정하는 학과가 많아요. 그러면 기술자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기술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값이 똥값이 돼요. 기술자가 작아야 되거든. 요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기 기능사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이래요. 이게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크게 그려놨지만 이게 커요.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철도신호 일반 전기 기능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전기 기능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철도 또 하는 거야. 이거 철도신호 정보통신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보통신에도 인정하는 이제 아까 이 통신이 그렇게 많이 인정을 많이 통도 정보통신에서는 기술자로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요 하는 분들 이제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도 요걸 따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일반 전기 기능사는 3년 경력 없으면 못 해요. 요거 하려면은. 그래서 이게 훨씬 유리하다. 이거 다른 것보다가 쓰임새가 더 크고 그다음에 뭐요? 따르기가 더 쉽고 어려우면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이게 4년째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2년밖에 안 했고, 2023년부터 했는데, 2년도에는 우리 직원이 뭐 서너 명이 있어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기하는 사람 때가 없대가지고, 12명을 내가 가르쳤는데, 한 명 떨어지고 다 붙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내가 개설을 했는데, 23년도에 했구나. 그때는 한 14명 정도 와가지고 듣고, 실기는 한 60명인가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5명 떨어지고 다 붙었어요. 작년에는, 이 필기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기에 93명이 왔어. 그래서 이 방, 저 방 쪽으로 해가지고,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일요일 오전반, 오후반, 4클래스 돼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시험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하는 바람에 한 10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93명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돼.
사실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일 하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원래부터는 이게 대전전기학원에 이걸 다 위임하려고 다 넘겼어요. 그래 MOU 맺고 이래가지고 넘겼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필기는 저쪽에 지금 준비도 안 되고 등록을 해야 국가에서 인정해가지고 내일 배움 카드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대. 그걸 하면은 한 18만 천 원인가 그렇게 내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원에서 받는 거는 한 50만 조금 안 돼요. 그래 받아요. 국가에서 받는 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하고 그러면 원래까지는 내가 필기까지는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학원 이거 회비도 그냥 그 전에 25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낮췄어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봉사해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하고 65세 이상은 10만 원만 받겠다. 그래서 학원에서 그러더니 그 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내 돈 나가도 내가 해야 된다. 사실은 전기 이론하고 신호공학은 다른 분이에요. 내가 강의를 내가 그건 몰라. 그래서 아까 전기 이론 가르칠 분이 왔다 갔는데 그분은 강사료를 내가 줘야 돼. 그리고 이제 요거 받아가 주면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부 다 대전전기 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요때부터 요때부터 내가 했나.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거죠. 책은 여기서부터 요 1월 1일부터 책을 냈고 요거는 제가 했는 사진 재작년에 사진 연매에 90명 했고 11명 했고 자 이제부터 관심이 가는 건데 이걸 따가지고 뭐 하냐 잘 들어야 돼 사실. 내가 볼 때는 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요것만 해결하겠다. 1번 연세가 드시고 연금 많은 사람들 나는 필요 없어. 요것만 딱 해결하면 끝이야.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일을 하겠다. 일을 하겠다. 요 기능사 가지고 해도 일을 할 수 있거든. 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한 단계 더 높은 감리나 기술자, 옳은 기술자가 되겠다. 이런 세 가지. 그 순수대로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독서 토론을 토요일 날 새벽에 하는 게 있는데 그때 4년 전이에요. 그때 가보니까 우리 독서 토론하는 아줌마가 하나가 60대 초반이야. 그분이 국어교육과 나왔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 산업기사를 따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해보고 그때는 내가 이런 매칭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 어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지 했는데 그때 얘기하다 보니까 연으로 계산하더라고. 이제 우리가 월세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매달 받는 게 있고 1년치 한 목에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으로 계산해가지고 700만 원을 딱 받아가지고 주더라고. 업체에서. 그래가지고 거기는 난 내일부터 여행 갑니다. 꼭 여행을 떠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이걸 따냐 그랬더니 자기 신랑이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퇴직을 했는데 그 사람도 공군 비행기 조종사에 조종사가 아니고 비행기 정비하는 사람이에요. 기계였대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기계가 크게 쓸모가 없으니까 누가 전기를 공부하다가 전기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기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부인한테 당신도 전기 자격증을 따라. 훌륭한데 금공보험 들어가면 되지 왜 굳이 딸라 그러냐 땄냐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한테 건물이 하나 딱 있는데 그래서
건강보험이 한 달에 한 26, 7만 원 나오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거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땄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기, 공사, 면허에 초급들하고 중급들 요게 되거든요. 요거는 6, 70만 원씩 받아야 한 달에. 거의 일을 안 하고 비상근으로 계약을 해놓고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능사는요, 요게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야 그거 뭐 불법이다 이렇게 막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그거 나는 못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뭐 요거 내가 적어놨는데 뭐 비슷한 얘기요. 내가 이 회사 한 군데만 거기에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 군데 회사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지. 그리고 근무 자체를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로 계약을 해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기도 그렇지만은 감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낙찰이 안 되면 집에서 근무하도록 해놨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가 이런 막 적어놨는데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박역자님 잘 들으시라고. 산을 완전 공부하는 사람 많아.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사람 많아. 주택관리사는 조금 나. 산업안전기사 건강보험 되는데 많지 않아.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근무해. 그 팟 끝나면 나와가지고 또 자리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안전. 진짜요? 운행안전관리잖아, 산업안전관리잖아, 전기철도 안전관리잖아. 되게 비슷해요. 이름으로 근무한다고 보면 돼요. 알바 개념이야. 궁극적으로 보면 알바 근무야. 그러면은 건강보험을 안 들어줘요. 4대 보험 안 들어줘. 그런 자격증은 임시로는 돈 벌어먹기 좋아. 좀 많이 줘. 450만 원까지 받아요. 응? 물론 이제 큰 회사가 나는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2년, 3년 근무시키겠다. 이러면은 이제 해줄 수 있어요. 토목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회사에다가 적을 두고 오시려고 그래. 근데 작은 회사들은 절대로 적을 안 줘. 물론 뭐 적을 둬도 해서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돈을 나중에 이제 그 말주치에다가 반납하는 그런 꼴더라고.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기능사가 낫다. 기능사는 무조건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건강보험을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직원으로 기술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는 게 훨씬 낫다. 돈이 적더라도.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회사가 필요를 하다 이러면은 계속 쓰는 편이에요.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프로젝트별로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회사의 면허 조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지보수는 계속 할 동안에 계속 이제 보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단 이게 무조건 되나 그것부터 문제 돼요. 이게 된다 할 수 있어. 뭐 이거 하더라도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하더라도요 그 회사에서 적을 두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지속이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기술자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기술자로. 쉬는 시간. 예? 쉬는 시간. 그래요? 아유, 잘했어.